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제 하루 쉬었더니 김프로가 5개 이중리그로 김프로가 빠지니까 프로그램이 완성도가 현격히 떨어진다. 이런 방송을 뭐하러 업로드했느냐. 이런 글을 올렸어요. 5개밖에 안 달렸습니까? 당신이 이제 아이디가 5개밖에 없었던 모양이지. 이게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김프로가 빠지니까 뭐 정말 많은 분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도대체 현직 기자도 아니고 전직인데다가 더 이상 기자도 아닌데 서초동에도 없으면서 왜 서초동 김반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저도 잘 모르겠다. 김엄마의 계략에 말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김프로가 방송사에 있을 때 그때 리포트 했던 걸 본 사람보다도 이렇게 김프로 코너를 매일같이 듣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그건 제가 부인할 수 없네요. 그래요. 다 너를 위한 건데 말이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중요함, 소중함, 고마움을 몰라요. 보통 이제 그 갑질을 하는 갑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다 너를 위한 거다. 닥치고 열심히 일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약간 김프로가 이완배 기자님 또 정선태 교수님까지 끌어들여서 노조를 결성하는 건 아닌가. 요즘 좀 고심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 예. 노조를 결성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밟아야겠습니다. 우리 김프로. 자, 그래요. 김프로 굉장히 중요한 검찰의 결정이 나왔죠? 네.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데 증거가 새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걸쳐서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뭔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변론을 이제 다시 하자. 재판을 다시 하자. 계속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예. 지금 넘겨받은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재판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다가 증거를 덧붙여가지고 그냥 추가로 제출하는 것 말고 이걸 수사를 더 해가지고 조금 처벌할 사람들도 더 하고 또 죄목도 더 하고 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한 걸 보면 단지 그냥 변론을 재개해가지고 재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사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는 뭐 이런 새로운 수사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 변론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새로 시작한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적용된 혐의가 뭐냐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다루고 있는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공무원들은 이제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국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하고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이제 국정원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 것, 그 두 가지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공직선거법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제 재판이 이렇게 계속 길어진 거거든요. 예, 국정원법은 뭐 위반한 거는 맞다 해가지고 그건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는 순간 정권의 정통성이 부정된다라는 뭐 이런 이제 생각들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돼서 이제 뭐 증거 능력이 없어졌다, 뭐 생겼다,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온 건데, 단순히 그거뿐만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국정원이 만약에 댓글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또 민간인들의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댓글을 달고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추가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월급을 주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건건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돈을 주거나 뭐 이렇게 돈을 지급하면서 이제 했을 텐데. 예. 그렇게 원래 국정원이 해야 되는, 그리고 국정원이 하도록 정해져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행동, 그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특정 당과 특정인들이 유리하도록,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사적인 활동을 이렇게 한 것을 지원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거를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집행을 했다 그러면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다른 죄목들이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재판을 받고 또 형을 사는 것과 별개로 추가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목 가지고는 다시 재판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한 번 재판을 받은 내용으로는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형사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 죄목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뭐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다른 범죄 혐의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다면 그럼 이제 별개로 형을 더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단순히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쨌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 이제 MB 그 윗선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했던 뭐 국정원 간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통으로 다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아주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작될 것 같은 지금 뭐 특별 수사팀이 꾸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은 결국 MB를 겨냥해서 전면 재수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겨냥했다는 표현은 조금, 표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김프로. 네. 이것도 아직 때가 안 빠진 겁니까? 이 지상파가 당신 밥 먹여주나? 어?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줄 놓지 마. 어?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도 저는 계속 제 스타일로 나갈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옛날에 한상률 청장이 MB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다 주면서 태광실업을 까세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러면서 갖다 줬던 거하고 같이 두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같은 급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쨌든 뭐 나올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걸 겨냥해서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하다 보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제 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요? 네. 아니, 결국 뭐, 숨은 의도는 뭐, MB가 충분히 고려가 됐네요. 뭐, MB를 꼭 겨냥했다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뭐, 겨냥했다는 표현은 좀 이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뭐, 사전에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면 여태까지는 위에 사람들이 나올까봐 수사를 더 확대하거나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나오면 다 가겠다라고 수사를 하는 거니까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요. 참 우리 김프로가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이렇게 좀 세게 지르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논란이 일 거 아니겠어요? 이 논란을 또 즐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나는 어느 정도 스탠스가 안전지대에 있어야 한다. 이런 태도는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온몸을 살할 수 있는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그런 김프로의 모습을 우리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몸은 당신이 던지고 전 뒤에 있으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역할 분담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몸집도 당신이 더 크잖아. 야, 당신이 좀 던져요. 내가 이제 40 중반 넘어갔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우리 뭐 비슷하게 같이 가는 사람끼리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저는 MB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자,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MB가 여기서 뭐 꺼낼 카드가 마땅히 없는 거 아닙니까?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죠. 중앙지검이 지금 수사팀이 이제 새로 꾸려졌잖아요. 예.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중간간부급 인사가 있으면서 2차장 검사의 특수수사를 많이 했던 이제 박찬호 차장 검사가 왔고 그 밑에 이제 실무를 담당하게 될 부장 검사가 이제 공안 2부의 진재선 부장 검사인데 예. 이 진재선 부장 검사가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아주 곤혹을 치른 검사거든요. 오. 찍혀가지고 아주 그냥 말도 안 되게 계속 고초를 겪었어요. 아. 그리고 공공형사부의 이제 김성훈 부장검사, 이 사람도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찍혀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고, 또 특수부에 가 있는 뭐 이제 이복형 검사라든지 뭐 단성환 검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정권 내내 아주 그냥 한직으로만 돌고, 이제 검찰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힘들게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나쁜 사람으로 찍혔군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뭐 악의 축으로 찍혀가지고 거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부사만 전전하면서 다녔어요. 씨발 새끼가 된 거군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가지고 수사를 한다기보다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곳곳에서 계속 태클을 걸면서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사의 맥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이 가장 아파할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꿰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름의 그 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수사만 제대로 할 수 있게 판을 벌려준다 하면 수사를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서 압니다. 박근혜에 대한 불편한 심정. 뭐 물론 박근혜에 대한 불편한 심정 때문에 무리한 편파 수사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은 어쨌든 박근혜는 누구 눈치 안 보고 열심히 팔 거란 말이죠. 공정하게. 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이명박은 어떤 존재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BBK 수사, 이 뭐 완전히 이명박 손을 들어준 그런 수사 결과라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 또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어떻게 이명박 수사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도 됩니까? 수사 의지 면에서만 보자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검찰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재고 자르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수사를 해서 공정하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답답해했던 그런 결과가 시원하게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책무가 하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해보죠. 뭐 삼성 수사를 한다, 뭐 SK 수사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대대적인 특수부가 팀이 꾸려져가지고 SK 수사를 한다라고 시작을 하면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특성상 재벌 구조로 돼 있는 총수가 있는 뭐 그런 기업 집단이잖아요. SK 수사를 한다, 뭐 삼성 수사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오너가 처벌을 받지 않고 밑에 사람만 그냥 몇 명 이렇게 처벌을 받고 만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 실패한 수사라고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검찰이 그런 거를 충분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세운 사람은 MB이기 때문에 나중에 MB 말기에 국정원이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시해를 입었다.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이렇게 뭐 결과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의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산하에 있는 국정원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결국 맨 위에 있는 사람은 MB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사를 시작했는데 MB까지 못 올라가고 적당한 선에서 끝났다 그러면 사실상 실패한 수사라는 평가를 받을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안 하면 몰라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제대로 해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을 또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최악의 경우라고 보긴 그렇습니다만 검사들은 대부분 큰 수사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이 수사를 해서 큰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 하면 옷을 벗을 수도 있다. 내가 이번이 마지막으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수수사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직을 걸고 수사를 하고 만약에 이 수사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또 뭐 검찰 수사를 받게 돼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게 생기면 뭐 이 정도 수사하고 나는 그만하려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들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면 재수사를 한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MB가 나오면 제대로 수사를 한다.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고 치면 그냥 변론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도에서 끝날 거라면 지금 그냥 증거를 추가해가지고 재판을 더 길게 가져가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죄를 받아내는 것 정도로 하고 끝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를 다 파헤쳐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얘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그 윗선까지도 간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정한 수사할 것이다. 뭐 누구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 이렇게 검찰을 찬양합니까? 찬양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해석 자체가 전면 재수사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 이 기업 수사하겠습니다라고 공표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수사 결과가 미진해가지고 뭐 한다면 여론이 급격하게 반등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옷을 벗는 것이 보통 큰 특수사를 하는 검찰의 행태였거든요. 근데 그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정상적이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들이 잘 나가는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일단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검찰이 잘한다. 그래서 뭐 마음에 맞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뭐 좋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어쨌든 검찰로서는 지금 검찰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외통수예요. 그냥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윗선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자기들이 굉장히 크게 다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찰로서도 사실은 마뜩치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면 또 한 번 국민 전체적으로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는 뭐 이런 어쨌든 그렇지만 그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검사들이 많을 거거든요. 아니 이명박이 감옥 보냈는데 뭐가 불행한 일입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게 행복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그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냥 전직 대통령이 계속 처벌을 받고 하는 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뭐 행복한 일은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아니, 이명박이가 감옥 가는 거는 행복한 일이지. 그거 어떻게? 아니 전직 대통령 얘기하려면 대통령다운 일을 했어야 전직 대통령 운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가적으로 행복한 일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복한 일이다. 그게 당신이 하라니까. 당신이 하고 나는 뒤에 이렇게 서 있을게요. 이렇게 판을 깔아줬는데도 안 하는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